안녕하세요, 하리입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강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스케치 하는 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캔버스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쓰는 캔버스 크기가 정해져 있긴 해요. 밀리미터 단위로 쓰는 편이고 DPI는 300 DPI 정도를 하는 편입니다. 뭐 혹시나 나중에 인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 크기를 크게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픽셀 단위로 가로 세로 2000 픽셀 이상으로만 되게 그리셔도 상관없으시고, 또 DPI도 웹상으로 올리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굳이 300 DPI까지 갈 필요는 없고 72 DPI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대 4 비율과 4대 5 비율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4대 5 비율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스패너 모양의 탭을 누른 다음에 캔버스 탭으로 넘어가시면 그리기 가이드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그리기 가이드를 켜줍니다. 그리고 그리기 가이드 편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눈 종이 형태의 이제 격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불투명도는 100으로 이제 해놓고, 그리고 두께는 조금 얇게 해놓는 편입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저는 가로의 이 모는 격자의 개수가 10개 정도 되게 만드는 편이랍니다. 이거는 꼭 정해졌다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내가 따라보고 그릴 수 있겠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격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 격자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사진을 놓고 그 사진과 비교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사진을 이 크기로 만약에 그냥 불러와 놓고 똑같이 보고 옆에서 따라 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의 네모에서 비교를 할 게 너무나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격자로 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 네모 칸에서 또 이 옆에 네모 칸, 그릴 화지와 사진의 네모 칸을 비교를 하면서 그리면은 이만큼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관찰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 인물화를 배울 때 이렇게 격자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색깔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찝으면은 색깔이 바뀌는데 저는 이 정도 색이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나?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잘 보이겠죠? 두께를 조금 더 주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격자가 만들어진 화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캔버스를 복사해 줄게요. 복사를 해주고 하나의 캔버스에서 사진을 불러와 줍니다. 이 스패너 탭에서 추가 탭에서 사진 삽입하기, 원하는 사진을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격자가 있는 사진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해주고 크기를 사진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그릴 사진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 캔버스는 복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아까 복제해 두었던 캔버스에 들어가면 똑같은 크기의 모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지에다가 그림을 아까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때는 레퍼런스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스패너 탭에서 캔버스에서 레퍼런스를 키면은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화면은 지금 그리고 있는 내 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화면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려도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 레퍼런스 탭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사용할 기능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기능이 아니라 이미지를 해서 우리가 볼 자료를 불러올 거예요. 아까 모눈종이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보고 그릴 그림 사진과 이제 그림 화지에 이 모눈종이가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겠죠. 이 내용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검은색으로 설정을 하고 저는 스케치 연필의 기본 연필인 HB 연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크기는 비슷한 상태로 두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키워놓고 하면은 칸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그린 다음에 조금 세밀한 부분을 그릴 때 잠시 키웠다가 다시 축소하는 형태로 그립니다. 자, 브러쉬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브러쉬 크기는 저는 많이 얇게 그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두꺼운 형태로 그리게 되면은 지금 스케치할 때는 물론 잘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채색할 때 생각보다 이 두꺼운 게 어디까지 칠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HB 연필이 그렇게 두껍게 그려지는 편은 아니라서 막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좀 얇게 해서 이 경계를 확실하게 나눠줄 수 있는 두께로 그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어두운 색으로 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 중앙에서 제일 중앙이죠. 중앙에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보기 편해야 하니까 조금 키워서 영상에서는 좀 키워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그릴 때는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작게 해놓고 시작한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5칸째죠. 그리고 여기도 5칸째예요. 그러면 이제 이 네모만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네모와 이 5칸째에서 이 네모겠죠. 이 칸을 비교를 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 정도가 머리카락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 정도가 머리카락 부분인 거겠죠. 그리고 이마가 이 정도, 한 반의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반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이만큼이 이마 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원래 그리는 형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모눈 종이도 많으면 헷갈려하고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에 따라서 쭉쭉 이어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그리기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칸 하나 보고 이 칸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비교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인에 따라서
이제 이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렇게 다 따로 그렸잖아요. 그러면 한 칸 한 칸 다 나눠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머리 라인을 따라서 쭉 그리는 거예요. 지금 제 눈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라인이 있구나 라는 거를 비교를 하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연결이 됐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네모칸에서 조금 올라왔죠, 턱이. 그래서 이 턱이 조금 올라온 거를 비교를 하고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열심히 비교를 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 네모칸 위치를 제대로 비교를 하면서 끈기 있게 그림을 그려가 줍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 네모칸 안에서 어긋나봤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비슷하게 인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눈 종이로 칸을 많이 나눠서 비교를 하다가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면 칸의 수를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사진만 보고 비교해 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그려나갈게요. 말이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자, 이제 얼굴 실루엣은 어느 정도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보시면은 이제 눈, 코, 입이 남았습니다. 이 눈, 코, 입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면서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눈썹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사다리꼴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다리꼴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썹을 또 보면은 크게 이런 형태의 사각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연결되는 사각형이 되고요. 여기는 연하게 눈썹이 살짝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눈썹이 그려졌죠? 나머지 한쪽도 그려볼게요. 나머지 한쪽도 이 모는 종이와 이 모는 종이 칸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서 그려볼게요. 양쪽 눈썹의 위치는 맞도록 잘 비교를 해줘야겠죠? 여기도 역시
눈썹 앞머리는 연하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눈을 그릴 차례인데요. 우리가 눈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이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네모로 직선으로 나눠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모로 나누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네모에서 덜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옆에 내용을 이런 네모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쌍꺼풀 높이까지 이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반 정도, 반보다 살짝 위에 이 네모칸의 반보다 살짝 위에 보면은 이 아래 눈꺼풀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 꼬리는 이 라인에 딱 위치하니까 안 그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 눈 앞머리 부분은 반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반보다 조금 더 오른쪽인 이 정도 위치에 그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위치에서 삼각형은 정말 조그만한 삼각형이 될 거예요. 제가 그린 이만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정말 조그만한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교적 삼각형의 크기가 크죠? 제가 그린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보다는 삼각형이 더 크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어떤가요? 이쪽도 보면 눈꺼풀이 일직선이 아니고 위로 조금 올라간 형태죠. 그래서 이 정도 작은 삼각형, 위의 삼각형보다는 아래 삼각형이 더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을 작게 그려줍니다. 자, 다음 여기는 어떤가요? 이만큼이 파여 있고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쌍꺼풀의 두께가 파여 있고 여기서 이런 사각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리면 눈의 실루엣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속눈썹을 그려야겠죠. 속눈썹을 그냥 라인으로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면으로 그리기보다 선으로 그리게 되니까 이 부분이 눈이 안 깊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조금 깊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속눈썹도 선이 아니라 면 형태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눈 앞머리로 갈수록 많이 얇아지니까 선 형태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 이 붉은 부분 눈 앞머리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점막도 살짝 보이니까 점막 부분도 나눠줄게요. 눈동자에서 흰자위가
오른쪽이 더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찰해 주는 뒤 오른쪽이 더 많이 보이도록 그려줍니다. 이 정도면 한쪽 눈이 그려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튀어나간 아까 사각형의 임의로 그려줬던 라인들은 지워줍니다. 이 부분도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애교살 부분이 많이 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두께인지 살짝 표시는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두께면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른쪽 눈도 똑같이 관찰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쌍꺼풀 라인이 이 선까지 올라와 있네요. 중앙선까지 앞머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쌍꺼풀이 조금 더 두껍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눈 앞머리의 위치는 맞춰주시고요. 자, 눈동자가 흰자위가 이만큼, 이까지 오지 않고 홍채 부분이 이만큼 흰자위가 더 보이죠? 그래서 이만큼 흰자위가 더 보이도록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눈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 코를 그려야겠죠. 코의 위치는 코끝 부분의 위치를 먼저 맞춰줍니다. 이 코의 길이가 다르면은 인상이 확 바뀌어 보이거든요. 코가 짧아지면은 더 어려지게 보이고 코가 길어지면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코끝의 위치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그 위치는 지금 보면은 관찰을 해보면은 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한 3대 7, 6대 4 그 정도 위치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보다 조금 더 위에 이 정도 위치면은 될 것 같아요.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위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먼저 맞춰주시고 코도 역시 네모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네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모가 있으면 어떤가요? 이만큼이 삼각형이 생기죠. 그러면 자, 마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네모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작은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보다는 이 삼각형이 조금 더 큰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에 코가 그려집니다. 자, 이후의 부분은 삭제하면 되겠죠.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은 콧구멍이 별로 많이 안 보이고 이쪽은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자, 콧망울을 위주로 이쪽은 콧구멍을 작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쪽은 어떤가요? 이쪽도 한번 네모를 마음의 눈으로 네모를 그려줍니다. 보면 반보다 정말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반보다 아주 조금만 왼쪽으로 그려준 다음 이 부분에 삼각형, 이 부분에 삼각형을 잘라내 줍니다. 그리고 지워주면 되겠죠. 자, 콧구멍을 그려볼까요? 콧구멍은 이 콧볼에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콧볼 위치에서 반보다 조금 더 왼쪽인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위치면 되겠네요. 콧구멍 높이도 잘 맞춰주시고요. 이 정도면은 코가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입술도 그려보겠습니다. 입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는데 이 입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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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육각형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직선이라고 보면서 그려볼게요. 자, 먼저 높이를 맞춰줘야겠죠. 이 움푹 파인 부분은 나중에 그려질 거니까 이 제일 입술산 윗부분이 한 라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선을 그어줍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이 칸에서 지금 코와 이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코와 이 정도 떨어지는 높이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술 윗산이 그려졌습니다. 이 라인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파줄 거예요. 자, 먼저는 직선 형태로 다 그려볼게요. 자, 코의 이 왼쪽 콧망울과 입술 왼쪽에 끝나는 부분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가로에 비슷한 위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이 위치에 입술의 끝이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줍니다. 어떤가요? 자, 다음 이쪽도 똑같이 해야겠죠? 지금 중앙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입술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이것도 콧망울과 비교를 하면 좋겠죠. 콧망울보다 보면은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콧망울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 이 정도 위치의 입술의 끝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둥근 느낌으로 이쯤에서 살짝 둥근 느낌으로 육각형의 반절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랫입술도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보면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이 칸에서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더 좁아요. 그래서 이 높이보다는 더 좁은 이 정도 높이로 비교를 해주고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술의 중앙 부분을 나눠 주어야겠죠. 입술도 일단 입술산을 먼저 나눠주고 입술산이 아랫부분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러면 입술산의 아랫부분이 이제 위치라는 거를 확인해 두고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입술의 윗입술, 아랫입술 나눠지는 부분이 연결되는 포인트 지점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보다 더 위에 있구나 라는 거를 관찰해주고 연결해 줍니다. 이때 어느 정도 두께가 제일 어두운지도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에 채색할 때도 이만큼은 제일 어둡게 칠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줍니다. 자, 어떤가요? 자, 눈 아까 예시로 그렸던 부분도 지워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김태리 얼굴이 좀 닮게 그려졌나요? 이런 방법을 쓰면 생각보다 초보자들도 쉽게 닮은 인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이패드 드로잉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남주혁 얼굴은 영상 길이 관계상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림을 완성하게 되면은 짧은 쇼트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에는 채색 영상까지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 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